네, 최근에 마스터입니다. 타이틀 나갔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관심이니까 연결성을 찾아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고 받아봤는데 질문이 한 8개 정도. 뭐 한 개 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노멀한데 근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질문은 다 재해석해 주시는 우리 앵커님이시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려고요. 머리 아파서 저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거 최이모의 수다하십니다. 예. 아니에요.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 수다스러우면 네. 좋을 게 없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진행만 하는 게 낫지. 자,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돌파. 뭐 보도 자주 나와가지고 그렇고 네. 한화로 5,500조 원이라고 또 추산하고 있고 AI 수요 뭐 이제는 의구심은 지워야 된다. 뭐 이게 얘기입니까? 네, 이제 의구심을 지울 때가 조금 무섭긴 한데, 예, 그러면 이제 다 맘 놓고 막 달려가게 되면 또 단기 버블이 만들어지죠. 네,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거보다 이것저것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벌써 상반기에도 계속 괜찮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야 뭐 관세가 어쩌고저쩌고 뭐 또 미국의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보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를 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주변 관련된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대만의 AI 서버 ODM 업체들 실적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퀀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윈스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들 보게 되면 벌써 작년 하반기 때부터 턴하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0%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거 그러면 어차피 다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AI가 즉 빅테크 기업들이 그대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AI 이제 가속도와 함께 칩을 담당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케이펙스 투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그 증가율 보고 줄었으니까 팔아야 되고 다시 늘어가다 보니까 사야 되고 이런 쪽으로 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소버린 AI 네. 이런 게 탄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빅테크가 아니라 기업에서 국가로 국가로 가자 그러면 이제 공용 AI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개인들까지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단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빅테크만 볼 게 아니구나라는 쪽들도 점차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AI 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마트폰이 이 안에 뭐 무슨 재미나이 어딨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AI가 그대로 노출되는 디바이스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나 또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게 글라스죠.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없던 게 새롭게 뭐가 탄생하면서 그걸로 또 우리 디바이스를 또 AI를 몸소 체험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이게 뭐 버블이냐. 그래서 이 AI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히 느껴서 이게 정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이게 네. 지금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어서 좀 과소가 아닌가 했는데 실제 숫자, 수익성으로 또 증명해주고 있고 거기에 또 확장성을 다시 부과하고 있고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계속 지금은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이제 끝은 버블이 만큼 됐을 때가 이제 끝이겠죠.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소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아까 저희 오프닝에도 다뤘습니다만 아주 이례적으로 엔비디아는 트럼프 관세 이후에도 47%의 주가가 상승했다. 네. 그게 뭐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관세의 영향을 이겨내는 것은 실적이고 네. 지금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에 또 돌입하잖아요. 2분기. 네. 그러면 이제 증명을 막 딱딱 해주면 오히려 우리 왜 배울 때 실적 장세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길고 강한 장세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AI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뭐 중간중간에는 한 번씩 뭐 엔비디아만 본다고 하더라도 액면 분할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출렁출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추세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죠. 지금 네. 크게 길게 봤을 때는 추세 이상이 없는 과정이고 게다가 실적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엔비디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뭐 매출이 뭐 50% 100%씩 뛰는 쪽으로만 바라보다가 지금 이제 증가율이 좀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냥 거의 실적은 나오는데 약간 좀 그렇다고 내가 사야겠어?라고 하는 쪽에서 답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또 다시 성장으로 보여주는 게 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열광하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한 반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관세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금 근데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200%도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얘기를 못 하냐고 하게 되면 복잡합니다. 예, 미국이 뭐 의약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걸 봤었을 때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반도체는 더 심하죠. 지금 막 키워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제 중국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제대로 키우는 과정에서 가격만 높여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관련된 쪽들을 또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품목별 관세도 뭐 올해 말에 아니 이번 달 말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복잡한 계산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또 체크는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워낙 관세 얘기를 하도 남발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타코죠, 타코. 네, 타코 트레이드 뭐 얘기는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 뻔하겠죠. 잘 봐달라는 얘기. 예. 일단 서로 윈윈하자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뭔가 업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에다 올려놨어요. 네. 잘 되시겠죠, 뭐. 네, 그런 것들의 업적이 이제 나오려면은 네. 중국과 결정적으로는 뭔가 타결이 되고 그게 경제로 반영되고 또 소셜에다 올리겠죠. 나만이 예. 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엔비디아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젠슨 황 CEO한테 가서 히토리 열어주면 당신네 거 들어갈 수 있게 더 뭐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뭐 저희가 상상하는 것만큼은 또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H20이었죠. 이거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제어를 받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우리 울개 겨자 먹기로 뭐 또 더 급 낮은 걸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출 저 영상 볼 때마다 좀 웃기긴 하는데 네. 약간 도르코 면도날 같기도 하고 저게. 이제 참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예. 뭐 그렇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예전에 면도할 때 쓰던. 맞습니다. 예. 왜 저렇게 퍼포먼스겠지만 참 네. 흥미롭습니다. 해외에는 저런 게 좀 자연스러운가 봐요. 자연스럽죠. 만약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하면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도마에 오릅니다. 또 이제 막 밈으로 탄생하고요. 예. 네. 그렇게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갔던 부분들 그게 이제 다시 세팅해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는 중국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더 크게 얻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중동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난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제 지난번에 중동 순방할 때 그때 들어가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참여시키고 거기 국부 펀드 들어가고 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영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중국만 바라보고 있던 게 그러면 일단 지금은 영역이 중동까지 늘어나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은 못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확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더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대체할 게 없죠 지금요. 어제 보니까 AMD가 새 칩 가지고 이제 무한한 발전과 네.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또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그 칩을 내가 쓰겠느냐 네.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역시나 영역은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흡사 약간 아니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 넘어가죠. 네. AI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게 뭐 무슨 소리죠? 이 질문을 한참 봤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어. 공급망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네.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관련된 쪽들을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네. 사실 관세라고 해도 뭐 비싸도 네. 필요하면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와, 그 비싸 뭐 이렇게 하지만 사고 소비하게 되잖아요. 우리 왜 뭐 자장면, 짜장면이 뭐 한때 아니, 냉면, 짜장면도 그렇지만
와, 10,000원 넘어가면 저걸 어떻게 먹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이러더니 지금 뭐 13,000원, 15,000원, 16,000원 가도 먹는단 말이죠. 일을 더 해야죠. 뭐 더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필요한 쪽이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저희가 생각하는 뭐 고율의 관세나 아니면 또 성장하는데 거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쪽에 또 그 공급 밸류체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 관세가 적용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뭐가 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관세 얘기는 이제는 뭐 너무 식상해서 사실은 덮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예, 예. 귀결점은 결국에는 뭐 빵 때려놔도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이러잖아 지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너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은 증명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결국에는 중국한테 뭐 또 으름장 넣고 관세 뭐 나중에 가면 또 뭐 와인이 하는 거지 뭐. 쉐쉐가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주가 30만 원 의미는 있죠. 네, 잘 되면 좋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든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아직도 중간에 저는 그 연결고리가 자꾸 네, 이 끊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미심쩍긴 한데 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엔비디아의 이 GPU 시리즈들은 대체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려다가 만 거는 네. 의약품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밀러, 뭐 제네릭, 뭐 당장 카피약이 확 나올 것 같지만 오리지널이 갖는 그 특수성을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도 물론 그게 뭐 차원이 다른 넘사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SK하이닉스 당분간은 초호황인 거는 눈에 보도 뻔한데 네. 그 초호황을 더 이어가려면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뭐 또 짜장면집 얘기 정신대가 되니까 배가 고파. 중국집을 사랑하시네. 뭐 베트남 식당도 있고 많은 네. 예. 중식을 좋아합니다. 아, 네. 예, 예. 짜장면집에 이제 짜장면 잘 팔려. 그러면 밀가루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밀가루 구매를 안 하고 있네. 네, 그렇죠. 예. 이 희한해서 내가 지금. 네. 자, SK 하이닉스 30만 원, 뭐 40만 원 얘기도 하고 이제 막 부르는 게 값이 이제. 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도 물론 가격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위와 그리고 또 시총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0조가 이제 막 넘어갔죠. 넘어간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부터 시장이 그걸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즉 뭐 이제 반도체 가지고 PBR 얘기하는 건 이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런 쪽에서 단순하게 봤었을 때 올해 지금 9조 대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한다. 내년은 만약에 이제 HBM4 그리고 또 루빈 시리즈까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작용된다. 그러면 분기 영업이익 뭐 10조대로 들어선다. 그러면은 40조죠. 예, 거의 40조대가 되는데 시총이 210조다. 200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봤었을 때 P5R로 만약에 영업이익으로 기반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5배입니다. 네. 예, 이런 관점 쪽에서 5배짜리 주가를 그냥 둘 것이냐.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좋을 때는 싸라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베팅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뭐 증권사마다 맨날 그거 들으지만 이 HTS의 PR이 이 하이닉스가 지금 8배? 네, 그 순익 있는- 기준으로 그렇겠죠. 네. 근데 뭐 늘 얘기하지만 PR 8배면 이거 8년 동안 먹고 사느냐? 난 제가 봤을 때 몇십 년 먹고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아, 예,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실적 대비해서 생각해 볼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이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삼성이 HBM으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HBM은 들어왔죠. 근데 이제 3도 안 되는데 4를 한다 그러고 5, 6 앞을 자꾸 내다보는 얘기하니까 그게 조금 저리해서 그렇죠. 그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이제 그만큼은 이제 줄어드느냐라고 하게 되면 디밸류로 가져가겠지만 지금 상황 쪽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전히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타 종목 반도체 중에서 HBM 하방이 주도주 될까?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네. 주 종목들
부가적인. 지금 시점에서 은근하게 강한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까지 동반적으로 강세를 해서 꾸준하게 지금 반도체 호황기다 네. 쪽에서 어제 한국은행이 밝혔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는 생각보다 강한 사이클을 과거의 사이클과 좀 더 다르고 길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까지 동참했었으면은 아마 반도체 소부장 벌써 막 1000배고짜리 나오고 막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못한다는 얘기는 일단 장비 쪽에서는 삼성전자 바라보던 것들은 좀 주춤한 거죠. 그렇죠. 원익그룹이 이렇게 있는다는 거는 업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한 기업 오늘 독특한 기업 하나만 좀 팍 튀던데 뭐 펜터초, 뭐 다이싱 뭐 예. 얘기해서 그래도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때 맞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장비가 아니라 소재 부품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게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업황이 DDR4 마치고 이제 DDR5로 더 단가 높은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재 부품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네. 훨씬 더 높은 단가와 함께 계속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지금의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당장은 소재 부품 쪽들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최근에 나왔던 것들 뭐 ENF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고점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은 네. 그를 따라갈 만한 게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쌉니다. 저평가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원익 QNC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특화된 쪽의 종목으로 나오면서 흐름을 본다 그러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저평가 논리를 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앞으로는 뭐 이제 좀 더 삼성이 EUV 쪽 챙겨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네. 쪽으로 봤었을 때 SNS텍, FST 이쪽 관련된 쪽들은 여전히 EUV 모멘텀을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가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결론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은 연관이 되게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은 중국 쪽과 함께 잘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 성장 모멘텀은 삼성과 함께 뭐가 블라블라 나오게 되면은 또 가능하겠죠. 그런 쪽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중에서 완전히 소외됐었던 것들 중에 이제 저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는 기업들 네. 지금 월덱스하고 SNS텍 이렇게 두 개를 더 추가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GMI 마스터 AI 전성시대 의구심 거두고 투자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